여러분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만원가씩 부탁드리면서 그나저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오늘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했네요. 아침에 이렇게 조금 내리다가 말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인가 내린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어마무시하게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들은 비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나저나 제가 어제 새벽에 3시쯤에 라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쯤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라방을 해가지고 제가 4시 넘어서 이제 끝냈거든요. 1시간 이렇게 딱 채우고 이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르고 누워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잤는데 야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도 못 잤죠. 3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애들 라이드 갔다 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뉴스 막 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나저나 잠을 제대로 많이 자지 않아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많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뉴스 메인 채널들에서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내놓는지 프론페이지에다가 내놓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와 어제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 일어난 브라질에서도 똑같이 미국이랑 똑같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랑 똑같은 트럼프랑 아주 비슷한 놈이 대통령이었죠. 보우소나루. 지금 이 보우소나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국에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제 이 브라질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 이 폭동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랑 똑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사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궁, 의회, 그리고 대법원, 법원까지 모두 다 뚫렸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지금 브라질에 뭐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난리를 피웠다고 하네요.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4시간 동안이나 이 브라질 경찰이랑 뭐 모두 다 총동원돼 가지고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됐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에서 2년 전에 똑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의사당 폭동 사건.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했죠. 의사당으로 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게 브라질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 트럼프랑 똑같지 않았었습니까? 야 이거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쨌든 지금 이 보우소나루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보우소나루 브라질로 빨리 보내야 된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 브라질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서 미국으로 대피해 와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쌩 난리라고 하네요. 브라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이랑 이제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전 대통령들이 있었죠. 정말 어이없기가 짝이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브라질에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뭐 의사당 대통령궁 대법원간 이 난입 사건 일어나면서 이렇게 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캠프가 있었는데 이 캠프를 지금 부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브라질에 있는 경찰들이 이 캠프들을 부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부숴야 하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이렇게 브라질에서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에서도 지금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이 트러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러커들이 어마무시하게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축구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 셔츠, 축구 이 셔츠를 입고 그렇게 이 브라질 뭐 난입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브라질 폭동 사건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할 것
것 같네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브라질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 옆에 이게 조그만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일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1000만원,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000만원, $10,000, 거의 $10,000 가량의 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 테슬라 차량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이제 살 때는 기간이 없었거든요. 기간이 없이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인벤토리가 어느 정도 있었죠. 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산다고 하면은, 어느 모델들은 이 차량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재고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계속해가지고 주문을 하면서 팔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밑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FTX라고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뱅크럽시를 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창업자 뱅크맨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맨이 사기죄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기죄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신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로비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비 자금을 지금은 좀 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암호화폐의 끝은 조금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BBC 뉴스에서도 어제 브라질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예전에 2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이 트럼프랑 비슷한 놈들은 이렇게 좀 엄청나게 좀 우쪽으로 좀 빠진 놈들, 구구파들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벌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지네가 애국자인 마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2년 전에 일어났고요.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에서도 이제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뭐 대통령궁, 그리고 법원, 이런 난입 사건, 이 폭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크랙다운 해가지고 모두 다 잡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브라질 수도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브라질 수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도가 한동안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마비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을 모두 다 색출을 해내가지고 잡을 거라고 합니다. 모두 다 좀 잡아가지고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의사당 난입사건, 2년 전에 일어난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사건에 책임을 대해가지고 계속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대략 한 350여 명 정도를 지금 못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지금 잡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 한 놈까지 모두 다 잡아들여가지고 죄를 좀 달게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말쯤에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물폭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던 것만큼 또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뿌려댄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서던 캘리포니아는 비는 좀 내려야 하긴 내려야 하죠. 비 좀 내리되 이렇게 피해 없이 계속 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investing.com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연준에서 금리 이렇게 올리는 것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우려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다우존스 0.8%, S&P 500 1.3%,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빌 기어다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네, 지금 이끌어가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좀 잘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치 그 뉴스 바로 밑에를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골드만삭스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요번 주에 한 3,200명 정도의 직원을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번 주 안으로 통보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3,200명이라는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상 초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을 자르는 것은,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자르는 것은 전체 직원의 한 7%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와이칼라잡이라고 합니다. 네, 사무직들의 잡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잘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조널에서도 네,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려주고 있는데, 저번 주에 좀 많이 내려갔었던 거 네, 지금 많이 올려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메인에서는 또 이제 브라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은 진짜 사상 초유의 이런 의사당 난입 사건, 대통령궁도 뚫리고, 네, 그리고 이 법원도 뚫리고, 네, 뭐 브라질은 뭐 난리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4시간 만에 네,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한 400여 명 정도를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브라질 네, 이 난동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 폭동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색출해내가지고 잡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보우소나루 이 또라이 새끼도 좀 제발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브라질의 이 폭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배후에는 당연히 네,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트럼프랑 똑같아도 너무나 똑같고, 네, 그리고 이 보우소나루가 네, 이 대통령 이 대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네, 지지자들한테 만약에 내가 이번 대선에서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아마도 체포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뽑아달라, 날 좀 살려달라 라고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어쨌든 간에 보우소나루가 네, 이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부추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구구파들은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극좌파들도 문제가 많지만 구구파들도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디센티스가 네, 이 GOP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지금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문제가 이 공화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디센티스가 진짜로 대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밝힌다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문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트럼프 때문이었다. 트럼프가 정말 개차반으로 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었어도 이렇게 당선이 되기 쉬웠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디센티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 나이를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80살이거든요. 80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두 번째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끝나가실 때는 86세라고 합니다. 86세 때 대통령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텐데 나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센티스는 지금 단 44살밖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후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디센티스는 대선에 출마를 할 생각도 별로 없다고 해요. 생각도 없지만 그런데 인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디센티스를 계속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공화당의 트럼프는 자신은 자기가 나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는
하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디센티스가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큰일 날 사람은 2명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더 힐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메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메인 뉴스 보고 이렇게 입이 떡 하고 벌어졌는데, 야, 브라질에서 2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이랑 똑같은 일이 브라질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야, 진짜 역사는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파들이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좀 또라이 같은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궁도 뚫리고 의사당도 뚫리고 법원도 뚫려가지고 이 폭동자들이 난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라질 수도가 4시간 동안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모든 경찰들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진압을 해가지고 400여 명 정도를 체포를 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하고, 그러고도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가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룰라 대통령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색출을 해내가지고 잡아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어쨌든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지금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트럼프 때부터 이 트럼프가 선동을 한 의사당 난입 사건 때부터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 어떻게 선거를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당선이 된 대통령을 이것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짜 민주주의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이 페이스북에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것들을, 이런 폭동을 부추긴 모든 컨텐츠들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네요. 페이스북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열의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페이스북 안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거기에다가 막 선동되는 그런 뉴스들,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우쪽으로 빠진 사람들도 이제 구구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 일 좀 빨리빨리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 폭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규탄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전에 브라질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충격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하고 캐나다 대통령이랑 캐나다 총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 나라의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브라질 폭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규탄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이 브라질에서 일어난 이 폭동 사건, 제발 좀 모두 다 싹 다 잡아들여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진짜 전 세계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돼가지고 이제 뽑힌다고 하면은 선거에서 굴복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멕시코 국경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텍사스 엘파소라고 합니다. 이 텍사스 엘파소에 엄청나게 많은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앞에서 텐트 쳐놓고 지금
지금 캠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틈만 난다고 하면은 바로 넘어오려고 캠핑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봤다고 하네요. 네, 보면서 그러면서 멕시코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랑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대선 아닙니까?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미국 내에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불법 이민자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다음 대선에 나왔을 때 지지를 어느 정도 좀 잘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저번 이 중간 선거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민주당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가 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간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 당선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불법 이민자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이런 좀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루이지애나에서 경찰이 이렇게 범인이랑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경찰이 범인 차량이랑 헷갈려 해가지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들이받친 다음에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으면은 괜찮았었겠지만, 그런데 이 차량 안에 10대가 있었는데 10대 3명이나 굉장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2명은 사망을 하고, 그리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죄 현장에서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그냥 차량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서까지 지금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서 뭐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교사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바로 9/11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해독제 있지 않습니까? 해독제를 바로 써가지고 이 선생은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선생의 물품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펜타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펜타닐 이렇게 복용을 해가지고 교사들까지 취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 펜타닐, 미국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약 같은 거 손도 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펜타닐 마약 꼭꼭 조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를 봤었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되면서 한 55만 가구 정도, 56만 가구 정도가 정전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비슷한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를 뿌릴 거라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 조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이제 또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르다가 이 승객 중에 또 남성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 승객들이 음주를 또 해가지고, 술이 문제죠, 술이. 술을 마셔가지고 음주, 난동을 부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비행기가 뜨자마자 음주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다시 비행기를 되돌려가지고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음주 난동을 부린 이 남성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내릴 텐데, 최고 2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술이 문제입니다. 적당히 자신이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마셔주는 거 부탁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는 이런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장례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 운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화물 트럭이 이 행렬을 덮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덮치게 되면서 야, 끔찍합니다. 1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항상 가장 무서운 것 같은데 1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멕시코 시티, 멕시코 수도인 이 멕시코 시티 지하철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늑장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충돌이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40분이 지나서야지만 구조대가 이렇게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비난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일어났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구나. 어저께 그 임금 상승하는 게 둔화가 되고 있다 미국.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주식시장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이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식들은 바로 테크 주식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 주식시장 이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CPI 지수라고 합니다. 12월 달 이 CPI 지수가 요번 주에 나오는데 요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좀 잘 봐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에서 실적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실적 발표에 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도 많이 움직일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에서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마도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기업들이 2년 만에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닝 쇼크가 또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또 내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 야 이거 내려가면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아닌가 계속 내려가기 위한 리바운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좀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시티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 시티은행, 이 시티그룹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연준은 5월달까지 금리를 5.5%대까지 올릴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 금리는 5월달까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 올해 말쯤에는 이 금리를 조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연준에서는 안 내리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미국의 경제가 계속 힘든다고 하면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내려야지만 이것도 대선 아닙니까? 대선 전에는 항상 좀 경기가 좋아야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표를 잘 얻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는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GPT라고 이 AI 챗봇이 있거든요. 이 GPT라는 AI 챗봇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구글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GPT라는 이 AI 챗봇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 테크 기업들이 AI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투자들이 지금 AI 분야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 항공 노선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조종사들이 그렇게 모자르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일부 노선들은 조종사가 부족해가지고 노선을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 파일럿들의 임금값은 그러니까 몸값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이 CES 있지 않습니까? CES가 드디어 폐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 CES라고 하거든요. 이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 이 CES 드디어 폐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자제품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죠. 한국의 삼성이랑 LG도 이렇게 참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첨단 기술을 많이 선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트위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모든 계정들을 지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2만여 개나 되는 이 계정들, 이 혐오 발언을 했었던 이 계정들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또 좀 더러운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혐오 발언 같은 것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또 어제부터 주식시장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 잘 오르면서 오늘도 같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17,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저번 달에 이어가지고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은 계속해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같이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어제 또 주말을 낀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적게 나왔는데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천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명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30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2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그 XBB 1.5라는 그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심각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올 겨울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팬데믹은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면서 풍토병으로 그냥 독감 같은 것들로 이렇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잘 방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320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흐무트에서 굉장히 격렬한 교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모두 다 격퇴를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러시아 쪽에서 이 바흐무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또 쐈다고 합니다. 7발 정도 이렇게 또 포탄을 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전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에 좀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나토하고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잘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전쟁만 계속해서 길어질 뿐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고통이 가중이 될 뿐이다. 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우크라이나 뿐만입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러시아를 보더라도 러시아가 계속 이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러시아도 뭐 무너진다네 만다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빨리 좀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벨라루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는 이 벨라루스 이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벨라루스랑 러시아 군인들이랑 이제 둘이서 지금 연합 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총공세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온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한국의 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38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38선처럼 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38선을 한국에 있는 이 38선
38선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나라를 빼앗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8선을 이렇게 해두고 휴전을 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한국한테 물어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38선 둔 게 역대 가장 최악의 실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실수죠, 실수. 절대 이렇게 한 나라가 분단이 돼서는 안 됐었는데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한국도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가 붕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는 쪽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붕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붕괴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진짜로 붕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많은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진짜로 러시아가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이 러시아에서 이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놔가지고 푸틴이 내리니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러시아 나라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